네, 오늘부터 4주간 사적 모임 허용 인원 수도 인원 수가 수도권은 최대 6명, 또 비수도권은 8명까지로 제한이 되는 등 방역 수칙이 강화됐습니다. 사실상 일상 회복이 일시적으로 중단된 셈인데 정부의 방역 대책 중에 여러 이견들이 오가는 백신 패스, 그리고 또 하나는 재택 치료 기본 방침입니다.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호흡기내과 옥철우 교수와 함께 재택 치료와 관련해서 자세한 얘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지금 병상이 거의 포화 상태 아니겠습니까? 네, 70% 그러다 보니까 넘었죠. 네. 기본 방침이 이제 재택 치료로 바뀌게 됐는데 앞서는 무증상자거나 그렇죠. 그럴 경우에만 정말, 재택 치료를 하기로 했는데 이때 완전히 그러면 누구나 재택 치료부터 시작을 하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그전에는 70세 미만이라는 예. 또 전제도 붙었었는데 네, 지금 위중증 환자 수가 많아지고 급증하게 되니까 이제는 예. 나이 관계없이 기저질환 관계없이 거의 모든 질환에 돼 있는데 그게 전제가 예. 이제 또 이렇게 도와줄 그 보호자가 없다든지 예. 그리고 가족이 그렇게 인정하지 않는 그런 경우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예. 경우에는 이제 재택에서 이제 제외되는 빠지고. 그런 게 되는 거죠. 그렇군요. 그러면 가족이 있는 대부분의 경우에서는 무조건 재택 치료부터 하게 그렇죠. 되는 같이 거예요. 감염되면 되는데 저같이 이제 만약 출장을 갔다 왔는데 예. 가족은 이미 감염돼 있는 경우 아. 제가 이제 또 들어가게 되면 예. 또 추가로 기간이 길어질 수도 있고 중간에 제가 또 감염이 되면 네. 그러면 이제 가족 입장에서는 들어오지 마라 이렇게 되면 그럼 또 함께 못하는 경우가 많아지는 거죠. 그렇군요. 그 재택 치료면 그러면 과정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어떤 식으로 치료를 한다는 거죠? 그래서 집에서 이제 예. 치료를 해야 된다고 네. 결정이 나면 그 결정하는 담당 구의 주치의가 있겠죠. 예. 그러면 이제 이분이 백신을 맞았는지 예. 그리고 기저질환이 있는지 그리고 바이러스 여과는 어느지에 따라서 아 이분은 괜찮겠다. 백신도 네. 잘 맞았고 건강한다 하면은 최대한 안전하게 안심시키고 걱정 안 하도록 하는 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네. 그런데 저 60세 이상의 기저질환도 있고 백신 맞은 지가 오래되고 그리고 아스트라를 맞았다 이러면 굉장히 촘촘하게 물어가면서 아침, 점심, 저녁이 다른지 예. 그 다음 날이 다른지 그걸 굉장히 물어서 이렇게 굉장히 저희들이 그 두각을 관심을 가지면서 추적을 하게 됩니다. 네, 그 묻는다는 게 전화로 유선으로 묻는다는 겁니다. 예, 물어서 예. 조금 이상하면 이제 주치의가 이제 저 같은 호흡기내과 전문의사나 네. 그 생치에서 적어도 1년 이상 환자를 봤던 분들이 예. 직접 대면을 하면서 산소의 포화도나 발열 그리고 정상 여부의 변화를 딱 보면서 아침하고 저녁하고의 미묘한 차이를 느끼게 되는 거죠. 화장실 갔다 와서 숨이 좀 더 차는지도 저희들이 예. 이제 물어보게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이제 그런 기기에 익숙하지 않은 분들은 이거 사용 방법에서의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리고 판독의 오류도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 재택 치료에 그래서 불안 요소가 좀 있지 않을까 가능한 상황인가 좀 싶습니다. 예, 맞습니다. 어떻습니까? 저희 어머니한테 전화해도 예. 제가 한 3번 해가지고 어머니가 기가 어두우시니까 예, 전화를 예, 안 예. 받게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환자가 내가 관리를 못 받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불안감이 제일 중요한 거라서 네, 네. 제일 처음 만나드려서 재택치료를 설명할 때도 저희가 이제 서구랑 같이 하게 되는데 네. 저희가 어머니랑 최선을 다해서 같이 동행할 거라고 예. 어떤 길을 트래킹하는데 안내자가 있는지 없는지는 천지 차이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있는 동안에 한 3, 4일이 중요한데 3, 4일 어머니랑 제가 꼭 동행할 거라고 안심시켜주고 과정을 잘 설명하게 되면 딱 처음에 대한 불안감들을 없애게 네. 되면 그다음부터는 내가 치료하는 그런 관찰자나 네. 치료자로부터 같이 있구나 하는 느낌을 그런 공감을 하게 되면 예. 그런 우울증들이 많이 사라지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꼭 고연령층뿐만 아니라 젊은 사람도 재택 치료를 하게 되면 이게 무증상일 때는 괜찮을 수도 있겠는데 약간의 어떤 몸에서 증상이 나타난다고 하면 불안감이 좀 이렇게 스물스물 올라올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 자기도 아픈데 예. 학원 갔다 온 애들이 다 아파서 예. 특히 자녀들 2, 3명이 있는데 자기도 아픈 경우는 어머니 얼굴에서 벌써 막 우울증이 그냥 일을 어쩌나 이런 네, 게 있어서 네, 네. 그럴 때 정말 우리 코디네이터 간호사분이나 저희가 예. 내일 일어날 일, 그다음에 모레 일어날 일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이웃에 있는 친구들은 괜찮다는 것들을 설명 그 한마디가 그 어머니나 아이들의 치료에 굉장한 안정감을 주고 안정감을 주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동영상을 보여준다든지 그리고 어떻게 되면 회복된다든지 네. 그거를 경험 많은 간호사나 의사가 재택에서 잘 설명함으로써 그런 부분들을 조금 어떤 중간 매개 과정에서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런데 갑자기 증상이 악화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럴 때 빨리 그 환자의 상태를 확인하고 입원 조치를 취해야 되는데 아무래도 재택 치료를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옆에 있는 것보다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럴 경우에 또 안타까운 또 희생이 발생할 수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또 지적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좀 안심을 할 수 있게끔 얘기해 주시죠. 보도에도 벌써 그런 예. 일들이 많았기 네, 때문에 네, 네. 저희도 굉장히 조심스럽게 보고 있고 네. 실제로 처음에 이제 재택을 할 때 이분이 얼마나 위중증이 있을지 예. 백신 접종 여부라든지 기저질환이 얼마나 있을지 예. 바이러스 역가 등을 보면서 아 이분은 진짜 촘촘하게 그리고 아침 점심을 비교하고 예. 저녁을 비교하고 그리고 산소 포화도 열 발열 정도를 비교해서 아 이분이 정말 내일 좀 우리 안 좋아지겠다는 게 저희들 경험치가 쌓여 있기 때문에 예.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간호사도 정말 심혈을 기울여서 물어주고 저희들도 하루 이상의 비대면 진료를 하게 되고 예. 해서 모든 걸 다 막을 수는 없겠지만 최대한 모든 분들이 촘촘하게. 안정감을 예. 가지면서 내가 받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불안감을 없애주는 게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의료진의 역할이 상당히 또 네네, 중요할 그렇다고 것 볼수 같은데 있습니다. 사실 이 의료 붕괴를 막기 위해서 어쩔 수 없이 선택하는 게 재택 치료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이 의료진의 노력 또 업무 강도는 그냥 입원 치료하는 것게 좀 더 나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왜냐하면 지금 재택 치료하시는 분들이 한두 분이 아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그 업무에 대한 부담감은 없습니까? 지금 이 중환자실 예. 음악 병상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의 노력은 우리보다 더 많다고 봐야 되거든요. 예. 그분들은 그들대로 지금 부하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네네. 어쩔 수 없이 재택 치료에 선택과 집중을 하고 있는 부분을 예. 국민들이 이해를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예. 그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나름 최선을 다해 환자를 보면서 또 환자를 보고 있고 그 저희들보다도 더 또 스트레스 많이 받는 게 특히 보건소에 있는 관계분들이 네. 역학 조사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요. 재택 치료 관리도 네. 해야 되니까 업무가 환자한테 물어보면 하루 종일 전화만 받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환자들 스트레스도 있고 저희들대로 이미 그러면 환자가 전화 받는다고 하면 녹다운이 네, 되어 있는 네. 경우가 많거든요. 예. 그런 부분이 조금 어려운 부분들이 그러면 서로 관공서도 피곤하고 의료진도 피곤하고 지금 그런 버티기 작전에 들어가 있는 거죠 지금. 그 고신대학교 병원 같은 경우는 한 달 전부터 재택 치료를 시범 운영해 오고 있다고 들었는데 아무래도 경험치가 좀 쌓였으니까 좀 안전한 재택 치료, 효율적인 재택 치료가 되기 위해서 어떤 부분이 좀 보완이 돼야 된다고 보시는지. 서두에서 제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의료인이 없이 가족이랑 또 비감염 거주자 같이 예. 있는 경우가 예, 있거든요. 예. 그게 제일 지금 어중간한 지역이거든요. 불안한 오히려 상황이죠. 생활치료센터는 예. 의료인이 있고 이렇게 격리가 되는데 그러니까요. 또 내가 만일 감염이 된 아버지인데 가족들하고 최근에 감염돼 또 섞이면 기간이 네. 길어지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경우에는 의료인이 없는 그런 비건강한 사람들이 격리될 수 있는 그런데 그런 공간이 따로 마련되면 예. 가족하고 없이 가족이 네, 네. 전염이 안 될 수 있으니까 예. 의료인 없어도 그런 건강한 사람들 살아갈 수 있거든요. 네. 한 일주일만 있다가 나올 수 있는 중간지대에 재택 관리가 있다면 훨씬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그런 들고요. 부분이 또 보완이 되면 좋겠다. 네, 그리고 네. 이동 진료나 단기 외래를 네, 네. 통해서 CT나 이런 것들 찍을 수 있는 거점 센터가 생겨지고 또 이동형 거점 센터가 만들어진다면 앞으로 더 좀 한창 더 나은 재택 치료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 이 유행이 또 얼마나 갈지 모르기 때문에 또 얼마나 이 재택 치료가 확대될지도 모르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고려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고신대학교 보건병원 호흡기내과 옥철호 교수와 얘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